저는 다른 방송에 가서 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스러워졌다, 정치가. 예,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굉장히 상스러워졌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권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녹취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정권 초기에 이렇게 녹취록 많이 나오는 정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의 권력 누수 현상이 있을 때 녹취록이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근데 지금 정권 초반인데 많이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다 유튜버들입니다. 정치 유튜버들. 예를 들면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강신업 변호사 당대표 출마하는 거 눌러 앉히려고 했을 때 그때도 유튜버들하고 통화했고요. 그리고 MBC 관제대모 하는 것도 유튜버들하고 통화하다가 이게 다 유출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긴 하지만은 그때 통화해가지고 그때 이준석 쫓아내고 3개월 안에 당 장악한다. 이 사람도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품격이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전에 이념전쟁을 펼쳤어도 여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유튜버 정권이다, 극우 유튜버 정권이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상스러워진 거고, 이게 지금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9월에 정광훈 집회에 가가지고 그때 문재인의 모가지를 따내 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유튜버들하고 아니면은 정치 자영업자들하고 같이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금도가 없다, 이 정권은.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류의 어떤 유튜버들의 상스러움이 이제 앞으로도 녹취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올 텐데, 정권 말기가 되면은 정말 가관일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예 급이 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국격이 좀 낮아지고 있다? 죄송한 말인데,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있고, 이를테면, 공무원 인재개발원? 여기 유튜버시잖아요, 그분. 2급 차관급인데, 아무 말 대잔치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가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 개발원장이 되고, 나서, 야, 유튜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유튜버 해야지 이거 눈에 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류가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근데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들 상당수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김수현 정책실장 예를 들면은 이런 분들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말아먹었는데 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말아먹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인력 풀이라는 게 있는데,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약간 결정적으로 검사 윤석열이 이제 박근혜 친박계를 거의 와해시켜버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윤핵관이라고 했던 분들이 다 친박계가 없어. 범친이계 쪽으로 분류가 됐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초기에는 불가피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임기가 대통령이 5년 있으면은 이제 초반, 중반, 말기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은, 처음에는 예전 정부한테 많이 기대더라도 이를테면 본인만의 어떤 인재 풀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좀 정책이나 이제 인재 등용하는 게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더 악화되고 있다. 차라리 윤핵관들 써라, 그냥 차라리 윤핵관들 써라라고 할 정도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버들 쓰고, 이게 국격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인력풀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남의 말을 굉장히 귀어 듣는 분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고집은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본인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참모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대통령실 용산에서.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대통령 돼봤어? 나는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뭘 안다고? 약간 이런 기조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참모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수평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게다가 본인 인력풀이도 좁아. 거기에다가 본인 좋아하는, 이를테면은 이런 사람 호모필리라고 하죠. 유유상종의 그런 사람들만 갖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려된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가 상스럽게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검찰 정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규정하는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검찰 정권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느끼시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잡음이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든 그분이 장관이든 뭐 다른 분 위치에 있든 잡음이 없이 잘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에요. 이복형 금감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같이 일을 해봤고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이제 믿고 가는 거고, 검찰 문화 특유의 그 상명하복이 있거든요. 공무원 조직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검찰은 그게 강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뭐 검사동해체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검사 조직이라는 거는 거의 한 몸처럼 되고 위에 사람의 말에 거역할 수 없는 거니까, 쉽게 얘기 들면은 불편한 얘기는 단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뭐 그런 실력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아마 갖다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검찰공화국이다라고 이제 볼 부분도 있는 거고, 검찰공화국은 사실은 이제 이 다른 것보다도 수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거, 무엇인가에 대한 수사, 그 야당에 대한 수사든 뭐 언론에 대한 수사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검찰을 이용해서 좀 어떤 군기를 잡는 이런 뭐 이를테면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과 공무원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안 따라와? 라는 거. 그리고 말을 안 들어. 왜? 뭐 이런 류의 이제 시각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립감을 강화하기 위해서고, 그거에 제일 잘 수행할 수 있는 게 검사 출신이라는 거죠. 대통령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계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정부 부처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바쁘죠. 인력풀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가 있는 거와는 별대로, 이를테면 관가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복지부동이에요, 지금. 복지부동이라는 게 왜 복지부동이냐면은, 야,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감옥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더가 내려와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리고 이게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약간 이러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뭐를 엄하게 했다가 금세 이게 뒤집히거나,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한 건데 이거가 갑자기 그 담당 부처나 장관의 책임이 되는 거, 뭐 이런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깬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검사 출신들이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간다고 해서,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당선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이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 전망도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밝은 것만은 아니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4월 이후를 좀 이게 봐야지 그때 이제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 중심제에 좀 의원 내각제 성격까지 가미된 희한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좀 만들어낸 게 모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의원 내각제도 아닌데 정치인들도 입각을 하잖아요. 입각을 해서 장관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말을 들어야 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약간은 관습적이고 고질병적인 문제다. 청와대 우위, 대통령실 우위의 이런 어떤 정치 문화가. 근데 지금은 약간은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원래 그 우위는 계속 가져가는데 장관들이 그냥 바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혀가지고 깨지거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 안에 참모들조차 중심을 못 잡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뒤집은 게 이를테면 주 52시간 뭐 아니면은 만 5세 입학 뭐 등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를 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가지고 뭔가를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이 강하니까 이게 그나마, 그리고 야 이러다가 검찰 수사받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소위 말해서 쫄아서 지금 이게 그 유지가 되는 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말을 들을까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장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양질의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권력이 운용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고 수준 이하의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준 이하의 분들이 꽤 있다. 제가 뭐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언론 보도로 나온 것들 그리고 전에 들은 얘기들 보면은 수준 이하의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우 유튜버와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뭐 전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 뭐 한다든지 뭐 물론 기능적으로 그거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분들이 좀 꽤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빨리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딜레마적인데 여기에서 더 있기보다는 뭔가 이거를 고리로 해가지고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 감사나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로 간다든지 뭔가 바깥으로 나와서 한 자리씩을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래 있어서 이를테면은 본인의 꿈을 펼치거나 이거를 하는 그런 보람보다는 그냥 예스맨들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이견을 달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고 수평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있어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더 있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순장조 되거나 수사 대상 될 수 있겠다라는 약간 그런 기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게 이번에 총선이 기점이고 그 이후에 이제 기점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차의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더 강하게 그립감을 주기 위해서 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조금 상식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좀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우리나라 같이 극단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지금 귀를 전혀 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문제고 그 와중에 이제 직원을 하지 못한 뭐 그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기능직 공무원이다. 예, 본인의 그냥 정확하게 기능적인 좀 일만 하는 거고 정치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좀 좋은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윤석열 정부가 좀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다음 정부 아니면 민주당도 좀 잘할 수 있는데 역대 최악의 정부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